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시장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경매 활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매 활동은 지난주에 다시 상승했지만 판매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interlist.co.nz 모니터링한 경매에서 472개의 주거용 부동산이 제공됐습니다. 이는 부활절 직후에 주당 303개에서는 증가했지만 부활절을 앞둔 주에 주당 500개 이상보다는 적은 수치입니다. 경매 활동은 가을철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경매에 나온 부동산 중 132개 동이 매매돼 총 28%의 판매율을 기록하는 등 판매도 다소 부진했습니다. 판매율은 지난 6주 동안 약 3분의 1에서 감소한 후 지난 3주 동안 28에서 30%를 유지했습니다. 지난주 경매에서 판매된 부동산 중 32%가 등급 평가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가격을 달성하며 판매 가격도 약간 약해 보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는 평균 약 40%를 기록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 경매 결과는 여름 최고치를 벗어나 전통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가을 달로 접어들면서 주택시장이 약간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택시장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3월 판매량이 13년 만에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여름 판매 시즌을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월 6,521채의 주거용 부동산이 매각됐습니다. 이는 2023년 3월에 이어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3월 판매량으로 2021년 3월 최고치인 1151동에 비해 36% 감소한 수치입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의 주택가격 지수가 3월 전국적으로 1.2% 하락했고 대부분의 주요 도시와 지역들이 하락을 기록하는 등 가격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택가격 지수는 오클랜드 주택시장 전체에서 1.9% 하락했으며 오클랜드 지역 최북단에 위치한 로드니에서 3.1%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고 남쪽의 프랭클린은 오클랜드 지역 중 유일하게 1.8%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3월에 상승세를 보인 전국 주요 도시는 타우랑가 0.1%, 헤이스팅스 0.2%, 네이피어 0.3%, 포리루아 1.2%, 넬슨 1.0%, 인버카길 0.8%였으며 다른 모든 도시의 주택가격 지수는 3월에 감소했습니다. 또한 3월 대부분의 북섬 중심 지역에서 주택가격 지수가 작년 말보다 낮아졌는데 이는 가격 하락이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시사합니다. 3월 동안 대부분의 장소에서 가격이 하락했다는 사실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월은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매매가 1년 중 가장 바쁜 달이고 바쁜 여름 판매 시즌의 끝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가격이 약간 하락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 가격의 조기 하락은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길고 추운 겨울이 시작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시장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판매 가능한 재고 수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에 따르면 3월 말 총 재고 수준은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재고 물건들이 많아져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되면서 주택시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변화를 측정하는 부동산 연구소의 주택가격 지수는 3월에 2월보다 1.2% 하락했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은 전년도 77만 9천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2.7%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연구소의 젠 버드 최고 경영자에 의하면 지난달 상장수가 23% 증가하고 재고 수준이 증가하면서 시장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에이전트는 추운 계절로 접어들면서 시장 활동이 계속해서 회복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첫 주택 구매자와 소유자가 가장 활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매 활동은 16개 지역 중 13개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7개 지역에서는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판매된 총 부동산 수는 2월보다 7.4%, 정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습니다. 젠버드는 올 여름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차분한 2023년 이후 부동산 시장 활동이 보다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간 인플레이션은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치는 여전히 중앙은행의 기대보다 더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ANZ는 국내 이자율과 임대료, 보험 등 비거래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수입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Z 경제학자 헨리 러셀은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ANZ는 거래 가능한 인플레이션, 즉 수입 인플레이션이 분기별 마이너스 0.8%, 연간 성장률 1.5%라는 부동산 연구소의 예측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키위뱅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메리조 베가라는 인플레이션이 9월 분기까지 부동산의 연구소 목표치인 1에서 3% 이내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국내 인플레이션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절망스러울 정도로 느린 속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연구소 RBNZ는 지난주 통화 검토에서 일부 부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꺾이지 않아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하지만 연말까지 1에서 3% 목표 범위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메시 대학교가 싱가포르의 분교 설립 계획을 확인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메시 대학교는 싱가포르 캠퍼스는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시는 화요일에 교육 제공사인 PSB 아카데미와 계약을 체결하여 싱가포르의 분교를 설립할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도 서명식에 참석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잔 토마스 부총장 교수는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더 넓은 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메시의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대학이 미디어, 디자인, 경영 등 다양한 과정을 포함하도록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등교육연합은 이전에 메시가 수백 명의 뉴질랜드 현지 일자리를 삭감하면서 싱가포르의 캠퍼스를 설립하는 것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감원에 대한 질문에 토마스는 메시의 수입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메시는 2026년까지 5천 명의 해외 학생을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주요 해외 분교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스토프는 7월부터 TV3에서 방영되는 저녁 6시 뉴스 오브 라이브를 대체하는 야간 텔레비전 보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스토프의 직원과 곧 폐쇄될 뉴스허브의 직원은 어제 아침 합동회의에 소집돼 TV3에 대한 뉴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토프가 제작하는 첫 번째 1시간짜리 프로그램은 뉴스허브 최종 방송 다음 날인 7월 6일에 방영됩니다. 주말에는 30분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TV3 뉴스는 계속되지만 일자리를 잃게 될 300명의 뉴스허브 직원 중 해고되지 않고 본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직원은 40에서 50명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 헤럴드와 뉴스토크 ZB의 소유주인 엔젠 미도 TV3 뉴스 제공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TV 광고가 축소됨에 따라 업계의 비용 절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라디오 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뉴스허브, interla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19원 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7원 2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0원 89전입니다.